안녕하세요. 아이고,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마이크 꺼도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 네, 마이크 켜고 하겠습니다. 저는 한 2달 한 반 전에요. 원래는 퍼블릭 섹터에서 프리세일즈 엔지니어를 하다가 윈도우 서버 프로덕트 담당으로 좀 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진상훈 부장이 그 윈도우 서버를 담당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후임으로 왔고요.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아시다시피 윈도우 서버 다음 버전이 2012로 네이밍이 정해졌는데 9월에 론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론칭 준비를 좀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호스팅 와서 이제 윈도우 서버 쪽 와가지고 이제 이쪽 비즈니스를 좀 공부를 시작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는 호스팅 시장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쪽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좀 드라이브 해볼 만한 요 시장임이 제가 좀 보여가지고 저희 회계연도로 이제 며칠 있으면은 FY 12년도가 끝나고 이제 13년도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겠는데요. 이제 FY 13, 1년 동안은 이 윈도우 서버 론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 4년마다 있을 큰 모멘텀이 될 텐데요. 요걸 좀 잘 이용해가지고 호스팅 쪽에 저희 X86 윈도우 OS, 윈도우 서버 OS 기반으로 좀 많이 그 쉐어가 늘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좀 뭐 윈도우 서버 2012가 출시되는 이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좀 바뀌어진지 간단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앞단에는 좀 시장과 제가 이제 와가지고 한 2달 동안 공부하면서 분석하고 했던 그런 그 X86 쪽 그 하드웨어 시장, 소켓 시장에 대한 이런 분석이랑 그리고 이제 호스팅 쪽 부분에 대한 요 좀 슬라이드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앞에 좀 먼저 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제가 좀 빨리빨리 해서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IDC 그 리서치 폼에서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미션 크리티컬한 그 어플리케이션 쪽에 이제 OS가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울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 윈도우 쪽 윈도우 서버입니다. 여기서 윈도우는요. 윈도우 서버 OS 비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제 쉐어가 뭐 지금 현재 버전은 가장 높습니다. 늘어나는 거 보시면요. 리눅스랑 윈도우즈만 보이시죠? 이제 요거는 이제 한국 데이터라기보다는 이제 월드와이드 평균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세계 시장의 모습과는 좀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 서버 OS 부분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장, 대기업 시장, 뭐 중견기업 이상 시장에서는 유닉스 이런 계열이 가지고 있던 위상과 포지션을 잘 아실 겁니다.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엔터프라이즈급의 백엔드 시스템에서 유닉스의 위상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하지만은 유닉스 쪽이 최근 한 몇 년 동안 망가지고 있습니다. 쉐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아까 보였듯이 이제 X86 시장이 눈에 보일 만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호스팅 부분도 좀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윈도우 서버 OS가 예전에 NT 많이 들으셨을 텐데 90년대 중반에 NT 서버가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벌써 뭐 한 17, 18년여 이제 그 넘도록 OS가 이제 버전 몇 번 출시하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제 고객사에서 특히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시장에서 그 NT 때 이 윈도우 서버에 대한 이런 퍼셉션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윈도우 OS가 아직도 여전히 뭐 불안하다거나 보안성이 취약하다거나 뭐 유닉스랑 비교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그런 퍼셉션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NT는 17, 8년 전에 출시된 버전입니다. 뭐 지금 1년이 다르게 변화하는 이 IT 이 바닥에서 17, 8년 전에 나온 OS 때 그 이미지 편견을 가지고 좀 아직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모르시는 거니까요. 그 사이에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고 윈도우 서버도 지금 벌써 버전이 몇 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전이 2008이죠. 2008이고 이제 2012 버전이 곧 나오는 거고요.
이 데이터도 보시면은 이 유닉스와 윈도우즈가 쉐어를 가판하게 좀 늘려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치로 보여드린 건데요. 2005년도, 2010년도를 찍었습니다. 5년마다 보여드리려고. 이 뭐 OS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유닉스 계열입니다. 위에 있는 신먼트 소켓 수를 보셔도 그렇고 밑에 매출이거든요. 매출 레베뉴만 봐도 뭐 거의 팍팍 줄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닉스 쪽의 트렌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x86 윈도우즈 서버 OS와 리눅스 기반으로 대표되는 이제 x86 쪽이죠. x86을 쭉 한국 쪽을 보면은 이거 한국 데이터입니다. 요거 회계 연도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기준이고요. FI12 기준으로 뭐 12만 대 이상 이제 하드웨어 소켓이 나간다고 지금 리포트가 보여지고 있고요. 12만 대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베이스가 윈도우 서버 OS가 8만 대 약간 좀 넘게 보이고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요. 그리고 리눅스는 뭐 이렇게 돼 있고 대략 69%가 윈도우 서버 기반입니다. x86 중에 10개 중 7개는 윈도우 서버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한국의 실제적인 가장 공신력인 데이터고요. 그래서 지금 호스팅 쪽에서 일하시고 계실 테니까는 지금 뭐 맡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운영하고 계신 이 호스터 쪽에서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은 한 뭐 70% 정도가 윈도우 서버로 깔려 있다 그러면 좀 뭐 이 시장 평균과 좀 비슷하겠구나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리눅스로만 많이 깔려 있는 데도 많을 테고요. 그리고 호스팅 쪽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리눅스 쪽이 좀 성장세라고 할까요? 이제 기울기죠. 성장세를 많이 늘려가고 물론 윈도우 서버 기반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이 좀 저희 측면에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요 1년 사이에 요 늘어날 걸 보면요. 저희가 7만 2천 대에서 8만 대 늘어났고 이거는 리눅스 쪽은 3만여 대에서 3만 6천 대 늘어났거든요. 물론 아직 윈도우 기반이 훨씬 많긴 하지만 7만 2천 대에서 8만이면 한 8만 대 는 거잖아요. 그만 전년도 대비 한 10%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8만에서 8천 대 늘었으니까. 요거는 3만에서 6천 대가 늘었어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1년 동안 한 20%로 가야 되죠. 성장세가. 리눅스가 아직은 좀 x86에서 약하다고는 보지만은 성장세로 보면은 성장을 빨리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FI13에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제가 요게 이렇게 안 되도록 막을 거고요. 제가 이제 윈도우 서버 제품 담당자로서 요거는 더 늘어나겠죠. 근데 요거 보여드리면서 좀 저희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윈도우 서버가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에서 이제 그 주문되고 나가는 라이센스 숫자를 쭉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저희 시스템에서요. 보면은 라이센스가 7만여 대가 안 나와요. 한 6만 몇천여 대가 좀 윈도우 서버 라이센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깔려가지고 이 하드웨어 소켓을 하나로 봤을 때요. 프로세스를 하나로 봤을 때. 근데 여기는 데이터는 8만여 대가 넘게 나와요. 그럼 갭이 만여 대가 좀 넘잖아요. 제가 분명히 윈도우 서버 몇 개 팔려나 좀 커밋 라이센스 베이스로 거의 계산해 보니까 6만여 대가 나오는데 만여 대가 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윈도우 서버 OS가 깔려 있어야 할 이 하드웨어 소켓이 만여 대가 있어야 되는데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거를 이제 2달 동안 좀 추적을 해봤는데 대부분은 물론 뭐 불법 사용으로 좀 제가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 갭이 그렇게까지 좀 남아 있고요. 이 8만여 대가 이렇게 나오니까는 저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수량도 그만큼 팔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갭을 제가 내년 1년 동안 목숨 걸고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좀 제 추측이지만 호스팅 시장 쪽이 좀 그쪽에 좀 구멍이 많아 보이는 게 좀 확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제가 내년도에 이제 호스팅 쪽 시장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물론 뭐 그거를 무슨 저희가 뭐 좀 강압적으로 뭐 이러한 엔티파이러시 같은 이런 형태로 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서버가 이제 신버전이 론칭되잖아요. 그러면은 윈도우 서버 입장에서는 매우 큰 모멘텀을 갖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움직임을 등타가지고 이 호스팅 쪽에서 리눅스로 가면 안 된다. 윈도우즈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잘못 안내된 이런 라이센스에 대한 이런 가이드도 잘 전달해드리고
이런 밸류를 전달하면서 이제 정상화시키고 또한 이제 윈도우 서버 기반의 이런 시스템의 장점을 많이 홍보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제가 생각하는 거는 프로모션 형태, 고객이나 이제 파트너분들에게 이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장정을 해가지고 같이 온라인에서 좀 나갈 겁니다. 그렇게 나갈 예정이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로스와 이제 유닛 소켓 수에 대해서 이제 벤더별로 정리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벤더들이요. HP, 델, IBM이 빅3죠.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좀 보여드린 거고. 최근 1년 동안 보니까 델 쪽이 좀 X86 소켓이 많이 늘었습니다. 요게 아마 웹 시장 쪽이 워낙에 좀 서버를 오래 뭐 많이 샀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많이 나가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좀 그 델 하드웨어에 깔리는 이 윈도우 서버 수량을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늘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리눅스로 많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빈 깡통만 사고 뭐 OS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나 뭐 이런 것 같은데 내년도는 이 하드웨어 밴드에서 이제 그 나가는 이런 X86 하드웨어 소켓에 맞게끔 저희 윈도우 서버도 좀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들 좀 분석을 하면은 주로 좀 로우엔드급이 좀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X86 쪽에서요. 1 프로세스, 2 프로세스가 좀 많이 늘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그 최근 추세와 맞는 얘기죠. 뭐 하드웨어 스펙이 좀 증가하면서 사실 고사양의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요구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기업 쪽 서버, 그 호스팅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으로 좀 수요가 많이 늘고 그리고 특히 웹 쪽, 뭐 온라인 게임, 뭐 요새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그 뭐 소셜 서비스하는 이런 쪽에서 웹에 관련된 이런 서버들을 대량으로 엄청나게 구입하면서 또 사실 데이터가 좀 약간 왜곡은 있지만은 그쪽에 로우엔드 서버가 엄청나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좀 윈도우 서버 OS 기반으로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좀 사실은 저희가 좀 그런 쪽에 움직임이 약했던 건 사실이고 내년은 이 2012 등장과 함께 좀 달라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은 전반적인 이런 X86 소켓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거 이제 호스팅이죠. IDC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HIS 시장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호스팅 쪽을 좀 이렇게 서머리를 해보면은 최근의 그 트렌드를요. 2011년도에 이 호스팅 쪽 시장이 좀 회복세가 확 줄었었어요. 몇 년 동안 굉장히 잘 되다가 거의 뭐 전년 대비 0% 가까운 이런 양상을 보여줬었는데 이 대형 통신 이런 사업자들이 뭐 인터넷 데이터 센터 설비를 확충하면서 뭐 계속 가속화하다가 가격 경쟁도 엄청나게 좀 붙었고 최근 1년 동안 그래서 좀 시장이 약간은 좀 정체되는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라는 이런 그 컨셉이 또 이 IT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서버 신버전도 그거에 맞춰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이 HIS 시장, 호스팅 시장이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모델이 이제 혼조해가지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이제 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이 되겠고 이제 뭐 크게 네 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을 주면은 이제 최근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제 그 멀지 않은 그런 1, 2년, 2, 3년 내 이런 트렌드를 분석하면 이제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이쪽 시장에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 경기가 아무래도 최근에 변동이 매우 심하다 보니까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이 뭐 당연히 이거는 뭐 호스팅 시장에만 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특히나 모든 인더스트리 통틀어서 이쪽이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측면이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거에 따라서 주요 뭐 통신 사업자들도 이제 그 추세를 보면은 시장 메시지를 전부 다 이제 운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뭐 보안, 확장성, 뭐 백업, 뭐 중복성 제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펑션 안에 넣고 막 이런 부가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뭐 이제 그 클라우드라는 말이 일반화되면서
전통적인 이런 뭐 현재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뭐 코로케이션 형태의 이런 그 호스팅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좀 신규로 이제 그 시장에서 던져진 이런 클라우드 메시지랑 좀 중합되면서 좀 더 어드밴스드된 그런 부가 서비스들과 함께 이제 그 새로운 호스팅 쪽에 이런 그 메시지들을 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호스트웨이가 플렉스 클라우드였나요? 뭐 이런 브랜드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오픈했고 DBMS까지 이제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좀 볼 수 있겠고 카페24 운영하는 그 심플렉스 인터넷도 이제 클라우드 호스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그 서비스를 좀 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중견 호스팅 업체들이고 뭐 대형 통신 사업자들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이러한 그 클라우드에 결합된 이러한 서비스 모델, 부가 서비스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간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서비스 모델 모드화도 나와 있지만 모든 것들이 이제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그 작년에였나 뭐 한 1년여 전쯤에 이제 KT 그 역삼동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정전 사태 나가지고 좀 그 이슈화된 적이 있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뭐지? 11번가였나? 그때 새벽에 장애 난 적도 있었고요. 그것도 정전 때문에 좀 났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보시면 전력 안정성 부분도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대량으로 이제 구축해가지고 계속 돌리다 보니까는 이제 전력 이런 부분의 안정성이 매우 이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이제 호스팅 마켓의 최근에 이런 그 트렌드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서머리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개되면 안 되는 좀 데이터인데 제가 좀 짧게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호스팅 마켓이 이렇게 스펜딩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포캐스트한 자료인데요. 이건 IDC에서 포캐스트한 자료고요. 표 몇 회 보시면은 이제 스펜딩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당연히요. 뭐 이제 그 경기는 항상 발전하긴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로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 꺾였죠. 2011년도에 꺾였다가 계속 다시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드에 있고요. 그리고 한 2013년도부터는 성장세가 약간 꺾일 거긴 하지만 호스팅 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 서버 부분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러한 그 X86 그 한국의 소켓에 대한 시장의 트렌드와 한국의 이제 호스팅 시장에 대한 이러한 서머리 그리고 윈도우 서버 2012가 그에 맞게끔 사실 론칭을 합니다. 시기적절하게 굉장히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 2012에 바뀌는 모습을 좀 많이 시장에 제가 전달을 하면서 좀 이쪽 시장에 발을 많이 넓히려고 합니다. 현재 거의 한 달 됐죠. 5월 말인가 5월 말쯤에 이제 저희가 릴리즈 캔디데이트 해가지고 RC 버전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정규 버전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RC 버전을 내놓고 있는데 윈도우 서버 RC 버전이 베타이어서 나왔고요. 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뭐 인스톨 하셔가지고 테스트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최초로 파트너분들한테 전달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7월이죠. 7월 쪽에 이 프라이싱이나 이런 라이센싱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7월 초에. 그리고 공식적으로 9월 4일이 될 것 같습니다. 9월 4일에 윈도우 서버 2012가 미국 본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정식 론칭을 하게 될 거고요. 한국 역시도 9월 한 달간 뭐 그 추석이 9월 말에 있죠. 한 달간의 리듬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론칭 행사들 그리고 뭐 세미나 이런 소규모 이벤트들이 쫙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요새 플래닝을 하고 있고요. 9월에 큰 버즈를 만들어가지고 윈도우 서버 2012 OS가 호스팅 시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매우 중요한 이 서버 OS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 일정인데요. 파트너 교육
고객 대상으로 윈도우 서버 2012가 출시 전에 이렇게 교육 일정 좀 잡아놨습니다. 출시 이후에도 있고, 요거는 사정상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데 일단은 거의 픽스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7월, 8월에 휴가 시즌을 제가 제외하고 이 이틀간 혹은 이제 5일간의 이 교육을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사무실 지금 여기 근처에 있는 공인인지교육센터에서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 오신 분들에게도 좀 알려드릴 테니까는 이 교육을 좀 통해서 특히 이제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 시스템 엔지니어나 뭐 프리세일즈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은 좀 한번 꼭 시간을 내주셔서 배워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2011을 좀 자세히 보면은 앞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위한 플랫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2008이 거의 5년 전에 출시됐습니다. 2007년 후반에 출시됐었으니까요. 거의 5년 가까이 2008이 출시가 됐고, 특히나 2008 버전에서 하이퍼V라고 하는 그 가상화 기능이 윈도우 서버 안으로 들어왔죠. 2008년은 2003 버전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가상화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윈도우 서버 OS 단에서. 물론 뭐 버추얼 머신 따로 인스톨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됐는데 2008부터 서버만 깔면은, 서버 OS만 깔면은 이 하이퍼V를 통한 가상화를 올려가지고 VM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버추얼 머신을.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이 윈도우 서버가 가상화 서버의 포지션을 갖게 된 거고요. 2012는 특히나 가상화, 하이퍼V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클라우드 분야에 최적화되게끔 그런 그 제품 초기 설계 다 디자인 단계부터 그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제품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클라우드에서 사실 핵심이 가상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 2008 출시 이후에 그 4, 5년 동안의 이런 그 비즈니스 요구 사항들, 뭐 효율성, 민첩성, 유연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 또 컴플라이언스가 또 이제 기업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또 떠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IT 부분에서 이제 기술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티 테넌시, 그리고 가상화, 자동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거의 클라우드의 핵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IT 시장은 이제 클라우드를 바라보고 있다. 그게 되겠고, 근데 자꾸 클라우드 하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클라우드를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IT 기업 중에서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장 오래 하고 가장 많은 양을 다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클라우드라는 말이 나오기도 훨씬 전부터 저희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했고요. 공용 클라우드죠.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보이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다 아는 서비스들이죠. 메신저, 한메일 이런 건 뭐 90년대 나온 것들이고 10몇 년이 넘도록 거의 20년 가까이 저희는 공용 클라우드라는 것들을 이제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이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애저 서비스도 좀 오픈을 했고 오피스 365라는 이런 클라우드형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도 좀 저희가 출시해가지고 시장에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사실 엄청납니다. 저희가 하루 동안 다루는 이런 그 데이터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전 세계에 있는 사용자들 숫자를 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이 공용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불리죠. 사설 클라우드 기술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시스템 센터 2012가 론칭이 되었고요. 5월 초에. 그래서 이 공용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는 뭐 이런 것들은 계속 하고 있고 엔터프라이즈급에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까지 저희가 나오고 있고요. 윈도우 서버가 여기에 핵심이 되는 서버 OS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들이고요. 크게 이제 그 사설 클라우드, 특히 사설 클라우드에서 이 네 가지 주요 속성들을 만족을 시켜야 진정한 이제 기업 내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을 좀 전지고 있고요. 경제성, 민첩성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 예전에 그 가상화랑 또 클라우드 지금 떠들고 있는 이런 클라우드의 큰 차이점이 이런 것들이죠. 이제 가상화 기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용량 기반으로 이제 과금을 하는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클라우드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또한 이 스케일러티라고 하죠. 그 서비스에 맞게끔 얼마나 민첩하고 안전하게 캐파를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또한 저희는 시스템 센터를 제공하고 있지만은 이 운영하고 매니지먼트 관리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는 클라우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012 윈도우스 2012를 통해서 이 사용자들은 이렇게 네 가지 측면의 큰 필라를 충족을 시킨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맨 왼쪽 아래 보시면 이제 가상화 그 이상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얘기 드렸듯이 일반 전통적인 의미의 가상화를 뛰어넘어서 클라우드라는 그런 컨셉으로 좀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런 서버의 힘을 간단히 하나로 운영하고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어느 클라우드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윈도우 8 클라이언트는 좀 뭐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윈도우 서버 UI가 처음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윈도우 8 클라이언트랑 비슷한 UI, 레트로 UI라고 불리죠. 레트로 UI로 이번에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이 기존에 익숙하셨던 윈도우 서버 그 시작 버튼, 이 GUI 이런 형태가 좀 변경이 있었고요. 상당히 모던한 이런 워크 스타일로 좀 바꿔지도록, 그리고 또 윈도우 8 클라이언트 OS도 비슷한 시기에 론칭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같이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크게 주요화된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좀 가상화 부분만 좀 더 짚고 좀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버 그림이 있는데 이게 사실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이제 테넌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테넌트라면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호스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더 잘 아실 테고요. 여기 하나하나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이제 전달이 되는 건데, 호스팅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 서버가 이 네트워크까지도 이제 분리되는 이런 가상화 기능이 또 새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상화 플랫폼을 구축하실 때 고객들 같은 경우 네트워크에 대한 안정성을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이제 펑션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부분도 아예 분리를 해가지고 가상화를 지원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전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멀티 테넌트한 인프라를 위한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보다 이제 안전하고 이제 유연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윈도우 서버 2012는 2008의 하이퍼 V 기능이 훨씬 더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 멀티 테넌트한 인프라를 최적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린 그 네트워크 가상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상 이 VM에서도 별도의 프라이빗 VLAN을 구성해가지고 네트워크 가상화 구간에서 IP 주소를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이 네트워크 가상화를 안전하게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윈도우 서버 2012 하이퍼V에서 최초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 머신이 돌아가고 할 때 이제 무중단으로 실시간 마이그레이션하는 기능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이더넷 케이블만 좀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 가상 머신이 지금 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자유롭게 다른 호스트 머신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이런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스토리지 역시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맨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운영 효율, 운영 최적화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역폭 조절부터 자원 사용량 측정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리소스 미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이제 뭐 평균 CPU, VM에서 들어가는 이제 평균 CPU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것들을 아주 보기 좋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서버 땅에서요. 지금 이런 말씀드린 기능들이 이제 가상화로 보면은 이제 VM웨어 솔루션이 아직 가상화 시장에서 선두를 가지고 있는데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VM웨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비용을 지불하시고 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보여드린 이 하이퍼V를 통한 이런 바뀐 기능들은 서버 OS만 인스톨되면 서버 OS만 사시면은 다 이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VM웨어는 돈 내고 사고 저희는 공짜죠.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뭐 확장성 이런 부분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4,000개의 VM을 논리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 서버에 64노드 하이퍼V 클러스터가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32개의 버추얼 CPU와 1TB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는 가상 머신이 이제 제공해졌습니다. 그리고 누마를 좀 지원하고 있고 VM웨어만 좀 간단히 장표상으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제 가상화 측면에서 뭐 이제 붙게 되면은 항상 이거 장표 피고 이게 비교하잖아요. 지금 현재 하이퍼V가 무료로 구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VM웨어한테 자꾸 깨지는 이유가 사실 이제 그 펑셔널한 부분에서 아직은 사실 좀 상대가 안 됩니다. 2008과 지금 VM웨어 버전이요. VM웨어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사고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는데. 요 지금 최근 버전이 RC죠. RC의 픽스된 기능들은 정 제품에서 정기 버전이 나오면 거의 100%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이게 이제 VM웨어 최신 버전이거든요. 이거 이제 무료 버전이고 이게 엔터프라이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는 요 솔루션명인데 보시면은 뭐 로지컬한 프로세스부터 해가지고 피지컬 메모리, 이 RC 하이퍼V와 기능 장표를 했는데. 오히려 윈도우 서버 2012 RC 하이퍼V 기능이 더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매우 그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VM웨어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제 가상화 측면에서 윈도우 서버가 매우 세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할만한 것 같아요. 호스팅 쪽도 이젠 가상화에 대한 이런 이슈나 이런 기능들이 많이 요구가 되실 텐데 호스팅 시장도 이제 윈도우 서버 2012가 나오면은 이 하이퍼V와 연계된 이런 클라우드 캐퍼빌리티 펑션들을 가지고 충분히 들어가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기능별로 VM웨어 비교한 자료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유해드리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뭐 이 현재 버전과 비교해가지고 이제 VM웨어가 진짜 이번에 해볼 만하다. 오히려 우리가 더 우수하다.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V는 근데 무료다. 그런 점이 되겠고요. 솔직히 매우 놀랍습니다. 이 정도까지 좀 나올 거라고 예상 못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VM웨어가 다음 버전을 또 출시를 하게 되면은 지금 버전보다 또 좀 올라가게 되겠죠. 하지만 뭐 얼마나 뭐 업데이트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윈도우 서버 2012 이번 9월에 론치되면은 훨씬 더 이제 나은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니까 시장에서 임팩트를 많이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12에서 이제 가상화 클라우드 쪽으로 향상된 이런 기타 부가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윈도우 서버 2012의 그 주요 기능들 중에 좀 가상화 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주요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다음 그 시간에서는 제가 가상화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쪽 기능들도 좀 바뀐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의 반나절 동안 쭉 진행해도 다 다룰 수 있을까 말까 한 내용인데 워낙에 이제 그 가상화 클라우드 쪽에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현 상황에 또 이제 호스팅 쪽에서 일하시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 부분만 좀 따서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2012가 이제 9월에 론칭이 되면은 같이 이제 호스팅 시장에서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이 X86 하드웨어에 리눅스가 아닌
윈도우 서버가 깔릴 수 있도록 같이 저와 같이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